마린이들 잘 지내고 있지? 쌀쌀하고 건조한 늦가을이야. 언제나 이야기하는 거지만 자외선 차단제 잊지 말고 바르고 다니고 피부 보습에 각질 관리도 절대 빼놓지 말고 그리고 이건 뭐 나도 특히나 못하는 거기는 한데 충분한 수면 절대 잊지 말고 알았지? 얼마 전 제2회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국가자격 시험이 있었던 거 알아? 그런데 이 시험 이번에 말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 이유는 난이도 때문인데 시험을 보고 나온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번 시험은 시험의 목적이 자격을 가려내기 위한 목적이 아닌 그냥 사람들을 억지로 떨어뜨리기 위한 목적의 시험이었다고 말하는 것 같더라고.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치밀었으면 청와대 국민청원에까지 이렇게 올렸다고 하는데 내용인즉 세계 최초로 이루어진다는 취지 아래 올해 2월 1차를 시작으로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라는 국가자격증을 만들어 놓고 일자리 창출과 산업경제를 도운다며 큰소리치던 식약처에서 2월 코로나 때는 일부 특정 지역 수험자들은 코로나를 이유로 시험도 못 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8월에 추가 특별 시험을 치게 해준다며 선심 쓰듯 했었죠. 하지만 문제는 회차별 시험의 난이도와 출제 형평성이었습니다. 1회 합격률이 30%를 넘는다고 식약처에서 발표했더군요. 그런데 추가 시험은 왜 숨기는지요? 숨긴다고 숨겨집니까? 합격률이 2.7%. 시험 치는 사람들의 인원이 적어서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기가 막힌 관계자의 대답이 있었다는 말도 돕니다. 출제 형평성이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사실도 관계자의 말입니다. 1회는 관계자들을 합격시켜야 하니까 그런 건가요? 그럼 이 시험은 처음부터 응시할 수 있는 조건을 관련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만 할 것이지 집에서 살림하던 주부부터 미래를 생각해야 하는 고등학생, 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이직을 준비하다가 새로운 꿈을 꾸면서 공부한 사람들에게 희망 고문을 왜 하는 겁니까? 처음부터 일반인들은 합격할 수 없는 문제를 내놓고 시험 치게 하니 재밌습니까? 불합격하고 다시 10만 원 내고 응시하기를 반복하길 바라겠죠? 세금 많아지니 좋으시죠? 추가 특별시험과 2회 시험 출제위원님들은 직접 본인들이 문제들을 다 풀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응시료도 국가자격증 시험이 10만 원입니다. 세금 거둘 곳이 없어서 이렇게 국민들을 우롱하는 겁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지 그러셨어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이 있어야 가닥을 잡고 하죠.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에도 인터넷 강의에도 안 나오는 내용과 유형들을 어디서 찾아 짐작하고 공부합니까? 여름부터 낸다는 교재는 식약처에서 왜 안 내고 법 개정만 하는지, 법령 오타도 수정 안 하면서 배점도 비밀, 부분 점수도 불어. 수험생들 가지고 돈벌이 하는 분들 심판대에 세우고 싶습니다. 읽으면서도 뭔가 글쓴이에 정말 억울하고 화나는 심정이 느껴지는 거 있지. 이게 정말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요행히 시험에 붙으려다가 떨어지고 나서 그 응시료가 아까워서 을분을 토해내는 것이 절대 아닌 뭐 그런 거 있잖아.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나름 열심히 공부했는데 뭐 말도 안 되는 문제로 사람 훨씬 빠지게 하는 그런. Anyway, 해서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번 10월에 있었던 제2회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국가자격증 시험은 총 6,720명이 응시를 해서 679명이 합격했다고 하고 해서 합격률은 10.1%라는 거야. 합격률 10%. 뭐 높다면 높고 낮다면 낮은 합격률 수치인데 참고로 피부관리사 2019년도 필기 합격률이 44% 그리고 실기 합격률이 43% 정도니까 확실히 10% 합격률은 너무한 것 같기는 해. 뭐 좋게 이야기하자면 그만큼 식약처에서 이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라는 자격에 큰 기대 내지는 그냥 뭐 선심성으로 내주는 그런 자격증이 아니라 실제 필드에서 도움이 되는 자격증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계획한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 손치더라도 시험 칠 자격을 뭐 관련 업계 몇 년 종사자라든지 아니면 관련 이공계 학과 졸업 등등의 어떤 기본 자격을 전혀 걸어두지 않고 무자격으로 개방하고 시험 응시료를 자그마치 10만 원이나 받아가면서 합격률을 10% 이하로 유지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그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아무튼 식약처는 시험도 시험이지만 이후로 이렇게 어려운 관문을 뚫고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을 딴 사람들이 정말 이 자격에 대한 자부심과 그리고 이렇게 습득한 지식들이 자격증을 딴 것만으로 그냥 그 이후에 흐지부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필드에서 계속 유지, 보강,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경로와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도 꼭 필요할 것 같아. 맞춤형 화장품. 지난번 내가 이와 관련된 영상에서 잠시 언급하기도 했지만 맞춤형 화장품이라는 것은 사실 장업계에서도 반신반의하는 의견들이 꽤 많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험적인 분야인 것은 분명한데 자격시험만 무작정 만들어서 그것도 합격률을 가뭄에 콩나듯이 만들어서 식약처가 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오명만 뒤집었을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 자격증을 거머쥔 인재들이 그 능력을 100%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것. 물론 그 기회란 결국 맞춤형 화장품 시장 자체를 키우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장업계가 맞춤형 화장품 필드에서 뭔가 획기적인 돌파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다른 관청 부서들과 협력해서 제도 정비라든지
관련 창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나 지원 제도를 강화한다든지 후속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시험을 2번 보기까지도 이리 갈팡 저리 갈팡하는 식약처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일로 공사다망한 식약처나 우리 관련 공무원분들이 과연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실 여력이 있을까는 심히 의심되긴 하네. 조제관리사 양성을 위해 올해 말 학습 가이드를 배포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온라인 교육 동영상을 제공할 예정이며, 조제관리사가 일반 화장품 영역에서도 전문 인력으로 인정받도록 화장품 책임 판매 관리자 자격 기준을 확대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고 하니까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자고. 더불어 이거 뭐 괜히 울분에 젖어 말하는 거 아닌가 싶기는 한데, 내 스스로도 직접 올 3월에 있을, 올이 아니지 내년 3월에 있을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시험에 이번에는 직접 응시해서 이 자격증의 시험 난이도가 어떤지, 또 딴 이유로 과연 이 자격증을 가지고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약 한 1년 정도 장기 프로젝트로다가 영상을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